자, 분데스리가가 이제 개막을 합니다. 네. 개막은 아니죠. 재개가 되는 거죠. 재개죠, 재개. 중단이 돼 있었던 시즌인데 그래서 이번 주에 나가는 콘텐츠들은 일단은 분데스리가 위주의 콘텐츠들이 나갑니다. 뭐 상위권 팀들 중간에 다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새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체크를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놨고 네. 10년 시리즈. 사실 뭐 바이에른 뮌헨은 원래 있었던 팀이었고 도르트문트는 약간 후순위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땡겨와서 재개가 이제 됐으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더 땡겨와서 배치를 시켰습니다. 일단 바이언 10년 동안에 어떤 스쿼드 변화가 있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2011 시즌이군요. 네, 일단은 반할 체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 부진으로 경질이 했고 안드레스 용커 대행 체제로 용커. 결국에는 이제 시즌이 좀 끝마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스타보. 네. 그리고 뭐 이제 방출한 자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이제 알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작정하고 키울 선수였으니까 호펜하임으로 이제 임대를 보낸 셈이 되겠고 루카톤이라든지. 토니. 그러니까 반할이랑 되게 좀 부딪혔었던 선수들 있잖아요. 그치. 저 바날 토니도 이게 있었으니까. 네, 네. 그 반할이 이제 토니 앞에서 바지 내리고 막 그런 썰도 있었고. 진짜일까? 근데 뭐 이제 인터뷰 내용이 그렇긴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네. 진짜로 딱 내렸으면 이렇게. 빠! 타! 토니가 키가 커서 그건 안 되죠. 앉아가지고. 쭈그려서. 쭈그려서.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네. 호세 소사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네. 여기 되게 추억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데미첼리스. 네, 데미첼리스도 있고. 네. 주원이 형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별로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아하지 않나요? 핵 싫어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주원이 형은 스타덤에 오르게 해준. 그렇죠. 네, 데미첼리스. 반 보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 보면 역시 마리오 고메즈. 네. 그리고 리베리, 윌러가 많이 돼요. 티모슈크도 이때 이제 티모슈크 많이 진짜 있었구나. 오랜만에 듣죠. 아나톨리 티모슈크. 네. 네. 그리고 역시 슈슈. 네. 음. 토니 크로스 그리고 프라니치, 바트슈트버, 바트슈트버. 반바이텐. 반바이텐. 네, 겁도 없이 카네게. 네. 나는 이 반바이텐은 되게 약간 느낌이 거대한 공룡 같다는 느낌이었어. 아 근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키도 큰데 이 떡대가 이제 피지컬이 워낙에 되게 좋잖아요. 예, 좋으니까. 그러니까 뼈대가 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방금 보면 되게 공룡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브 자원 보시면 이제 로벤이 이 시즌에 이제 부상도 겹치고 하면서 많이 나오지 못했었고 이제 콘텐트 뭐 이런 자원들도 이 서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시즌 성적은 어땠을까요? 자 리그 3위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챔피언 16강 그러니까 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이언 입장에서. 일단 리그 3위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대실패.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우리의 또 영감님이 오셨습니다. 네, 영감님이 돌아오셨죠. 유프 하인캐스가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보통 우리가 영감님 하면 대표적으로 이 안 감독, 안첼로티, 그리고 퍼거슨, 허영감님. 네. 그리고 이제 하인캐스까지가 이제 영감님. 뭐 이제 리피도 가끔씩 이제 리피 영감. 네. 벵거는 영감이라고 안 불렀던 것 같아. 뱅감님이라고 했죠. 아, 뱅감님 했지. 네. 왜냐하면 그 또 뱅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백누인이라고 해서 백누인. 아, 백누인. 백누인. 근데 근데 뱅거는 약간 좀 영감 이미지보다는 좀 왜냐면 교수 같은 이미지가 있죠. 그게 내가 봤을 때 키가 되게 크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잘생겼으니까. 약간 좀 날카롭죠. 네, 맞아요. 근데 약간 영감님 그러면 좀 푸근한 이미지가 약간 있어야 네. 되는데 사실 뱅거 푸근한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상 자체가 좀 세 보이는 그렇지. 인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퍼거슨이 우리가 되게 엄했던 모습을 봐서 그렇지. 언뜻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약간 귀여운데 호빵맨 같은데 이런 좀 느낌도 날 수 푸근하네? 있잖아.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퍼거슨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까 네. 막 이렇게 좀 무서워 보이는 위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지. 네. 이 하인캐스도 느낌이 되게 카리스마 있는 느낌과 동시에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막 무서워 보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인캐스가 정말 미넨의 위대한 감독이지만 이때는 이제 한창 소방수로, 미넨의 구원투수로 이제 등판을 했을 때입니다. 이 2010-11 시즌 말미 그리고 이 11-12 시즌 초기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 노이어 사가가 있었어요. 있었죠. 미넨 수뇌부에서 친 노이어파와 반 노이어파가 네. 갈려가지고 영입을 해야 된다. 아니다. 크래프트를 키워가지고 이거 올려야 되는데 반할은 이제 반 노이어파에 이제 속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 기용을 했습니다만 뭐 결국에는 결과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 이 11-12 시즌 시작하기 전에 미넨이 노이어를 드디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이어를 영입함에 있어서 잡음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샬케에서 뛰면서 그때 이제 올리버 칸을 그래. 조롱하는 그런 네. 세리머니도 했었고, 그게 우리가 또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10년 네.
최고의 원탑 키퍼를 가지고 있었던 팀이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 노이어는 이제는 뭐 올타임 베스트에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그치. 기량을 네,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골키퍼였고. 보아탱. 그리고 하피냐의 하피냐. 영입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피냐.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이게 완전 붙박이 주전은 아니지만 지금 시즌부터 상당히 긴 오랫동안. 기간 동안 이 충실한 로테이션 자원, 맞아요. 굉장히 쏠쏠한 로테이션 자원으로서 이 수비진을 또 이제 지켜줬었던 하피냐가 왔고, 뭐 방출된 자원 보면 이제 클로제는 이때 굉장히 하락세를 많이 탈 때였고. 나이도 이제 좀 있었을 네. 때니까. 그리고 근데 또 라치오 가서 좀 했어. 네,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뮌헨이라는 메가 클럽의 그렇죠. 주전 공격수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했다. 좀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때 보면 역시 최전방엔 마리오 고메즈고 리베리 로벤이 좀 시간이 역시 좀 아쉽네요. 네. 1700분이니까 밀러 크로스 슈슈. 그다음에 이제 람 이제 왼쪽. 람이 왼쪽. 뭐 근데 람은 뭐 어디 갖다 놔도 돼요. 내가 봤을 때 람은 최전방에 갖다 놔도 잘했을 거야. 네, 맞아요. 네. 네. 그냥 그래서 다 잘하는 사람이야. 그 독일 빌튼과 키커즈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람 부모님의 최대 실수는 람을 쌍둥이로 안 낳은 것이다. 네, 이런 얘기 했을 정도로. 근데 만약에 람 부모님이 람을 쌍둥이로 낳았는데 진짜 축구력까지 람이랑 똑같았다. 그러면 독일도 메이저 3연패 했을 걸. 아, 그러면 좌람 우람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풀백 구성이거든요. 말도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이 시즌이 그 유명한 그 트래블, 준우승 트래블 시즌. 트리플 런업. 네. 네, 2위로 그냥 쫙 도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아쉬웠겠지만 뭐 근데 그 이후에 또 역사적인 시즌을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시즌 같은 경우는 서브 자원의 퀄리티가 좀 떨어졌다는 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오 고메스가 나갔을 때 당장 공격진으로 기용할 수 있는 선수가 뭐 이제 페테르센 이런 선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갭이 크다. 네. 네. 자, 그리고 빌바오의 사비 마르티네즈를 않습니다. 저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아쉬운 선수예요. 그러니까 부상도 발목을 좀 많이 잡았고 그리고 빌바오의 약간 그런 쇄국적인 정책이 또 발목을 잡은 케이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쏠쏠하게 또 네. 뭐 수비수면 수비수, 수비형 미드필더면 어느 정도 항상 준수한화를 해주는 선수니까. 네. 네, 만두치킨, 네, 만두치킨이 왔고요. 샤키리, 단테. 단테, 네. 단테니 갑자기. 네네네. 네네네. 예.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사로. 비사로가 그리고 왔고요. 엠레잔이 네. 승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바이에른 B팀에서 승격을 했고. 엠레잔도 이제 바이언 뉴스인데 이제 여기저기 임대도 댕기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리치가 이적을 해서 사실상 이제 올리치가 또 이제 이 전 시즌 이 첼시 첼렘덩크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고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자원들을 처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로벤은 982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기준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때는 로벤이 상당히 좀 부상이 많았던 시즌이었고 단테와 제롬 보아탱이 센터백, 람이 이제는 우측으로 갔습니다. 갔고 왜냐면 알라바라는 네. 또 선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원 조합이 저는 상당히 괜찮았었던 시즌이라고 봐요. 하비, 슈슈 그리고 토니 크로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니 크로스가 저 위치는 안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지금 표기를 네, 이렇게 그래서 해서 그런 거지. 그런 건데. 토니 크로스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안 섰던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자리에 섰을 때 본인의 장점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안 살아요. 하나 좀 내려와야 돼. 훨씬 반칸은 낫죠. 내려와야 돼 최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전술의 트리블 트래블입니다. 시즌. 네. 뭐 정말 이 하이캐스가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우승인데 어떻게 보면 11-12 시즌에 다시 돌아와서 팀 재정비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 다음 시즌에 트래블을 바로 이루고 트래블을 했잖아요. 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레전드죠 완전히. 완전 레전드. 호연이 떠난 거 아니야? 정말 이렇게 트래블 딱 이렇게 하자마자 딱 떠는 거 아니야? 자, 간다잉? 간거 아니야. 잘돼 살고 어. 하면서.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하인케스가 역사적인 트래블을 만들었고 음. 그리고 나니까 바이언도 이제 누구로 그럼 선임을 하냐? 그러면 사실 뭐 당대 최고의 감독이 누구냐? 펩이었잖아요. 과리올라였죠. 네, 그래서 이제 휴식을 한 다음에 펩을 데리고 오죠. 네. 자, 펩 과리올라 이때는 좀 젊다. 이제 머리숱이 약간 좀 있을 때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13-14 시즌도 지금이랑 비교하면 뭐 한 5-6년 전이고 막 그치. 이러니까 네. 형도 그때 이제 20대 때 아닙니까? 이때 내가 이제 처음 그 2013년도가 스포티비 들어갔을 때예요. 아, 그래요? 스포티비 들어갔을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29대. 아, 맞다. 7년 전이구나. 그렇지, 29. 딱 20대 마지막. 그렇죠. 지금의 저보다 어릴 때군요, 그러면. 그치. 음. 그때 이제 처음에 K리그 챌린지 딱 들어갔었는데 첫 경기가 제가 기억하로 이제 이영무 감독이 이끌던 고양 하이FC 고양 하이FC. 중계였는데 제가 이제 그 중계 준비하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준비를 30장을 해갔어요. 아, 30장을 해갔는데 시작한 다음에 시작한 지 딱 42초인가 만에 종이가 다 날아가서 바람에 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됐지. 진짜 개 됐어 그 중계.
아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나 이제 한 장 들고 가거든. 이 30장이라는 개수가 의미가 말이 없는 안 거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개수거든요. 내가 정리할 줄도 모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야구 캐스터 또 제가 존경하는 임용수 선배가 네. 항상 얘기하시는 게 준비한 거에 반만 해라. 마치 난 딴 돈에 반만 가져간 것처럼 그런 본인처럼 느낌. 모든 오디오를 이 내용을 다 박아 넣으려는 순간부터 너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고 네. 중계방송의 주인공은 팬들이고 선수들이고 해설위원이다. 캐스터는 그걸 받쳐줘야 된다. 그래서 아끼고 해야 할 말만 해라. 근데 그거 이제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와. 그냥 난 불안하니까 준비를 막 많이 이만큼 해야 적어 간 거야. 근데 단방에 다 날라갔습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뭐 좋은 추억이네요. 뭘 좋은 추겨 이 년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야 아니, 그때 선생님, 네. 선생님 자 말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박종윤을 만들기 위해서 첫 판부터 신이 엄청난 시련을 준 거죠. 그래서 딱 그걸 딛고 아니 시련은 신이 안 줬어요. 그럼 형이 줬지. 왜 편집될 말을 자꾸 하냐고. 삐처리하면 되잖아. 아, 네네. 네. 개더라고. 네. 존나 하지. 전화해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아, 네. 어쨌든. 뭐 그런 추억이 또. 예. 자 어쨌든 교통수가 왔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 네, 그러니까 이때 티아고 알칸타라가 맨유랑 링크가 있었어요. 근데 펩이 부른 거지. 과르디올라가 어떻게 보면은 스승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또 옛날에 가죠. 네. 네. 그래서 알칸타라 왔고요. 이제 뭐 구스타보, 마리오 고메스, 뭐 엠레자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좀 방출이 이제 네.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적도 되고. 티모슈크는 이제 사실 이때 이제 기량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이도 있었을 때야. 네. 자 이때도 보시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람이 예, 중원으로 슬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포지션에서만 뛰었다 이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었고 중앙으로 뛴 시간도 제법 됐다. 그리고 저는 이거에는 알라바의 이런 성장도 있습니다만 하피냐의 존재가 되게 하피냐도 크다고 있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하피냐가 오른쪽에서 자르다 보니까 람이 부담 없이 중원에 가서 뭔가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괴체, 밀러, 토니 크로스 여기에 로베리가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밀러는 최고의 축구 선수잖아요. 네. 근데 밀러가 인터뷰에서 밝히는 것도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는 펩과 함께 했을 때의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많은 사실 바이언의 이 팬들은 펩은 실패한 감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펩 과르디올라가 바이언에 끼치고 간 영향이 그게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 펩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뢰라는 게 아직도 간혹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펩 같은 경우는 축구를 좀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도 와 되게 빡세게 생겼다 이런 느낌 좀 있잖아요. 전술 하나하나 다 코칭하고 세부 전술 다 짜주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선수들은 진짜 잘 맞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또 왜 펩이 실패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지 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지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 부분이 가요. 있습니다. 네. 왜냐면 또 마지막에 나갈 때 막 또 볼파르트랑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빵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펩도 전혀 좋은 모습이 아니죠. 저는 정말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즌 이제 펩 시즌부터 저희가 하나 깔고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포맷이 의미 없어요. 맞아요.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나마 정말 좀 정형화된 이거를 찾으려고 4-2-3-1 혼용이라고 쓴 거지 3백 썼다가 뭐 4-3 뭐 1-2 썼다가 이게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펩의 팀은 좀 감안을 해야 돼. 네,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전 시간 그래 보면 이게 비슷해요. 우리 괴체나 로벤이나 리베리나 네. 토니 크로스나 밀러나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큰 차이가 없다는 네. 걸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즌 더블을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에 그치. 머물렀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 그래 괜찮죠.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챔스 먹자 그리고 갔을 거예요. 이 시즌의 펩의 이 바이에른 뮌헨이 세운 기록을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일단 분데스 최다 무패 기록 41경기 분데스리가 홈 전승입니다. 이 시즌에 17승 그리고 분데스 한 해 최다 승점 93점 그리고 전반기 최다 승점 44점 그러니까 세운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입장에서는 그치, 높아질 그치.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 다음에 베나티아가 들어왔고 그리고 레비가 왔습니다. 레반덥스키가 네. 왔습니다. 베르나트, 사비 알론소, 페페레이나, 로데. 네, 이런 로데도 선수들. 사실 이 로테이션급으로 되게 좀 괜찮은 뭐 활약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아쉬운 선수예요. 왜냐하면 아스날이랑 또 링크를 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바이언 말고 음. 조금 더 뛸 수 있는 데 갔다면 나는 더 잘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선수예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바이언에 간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그건 이게 경쟁을 감안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어쨌든 로데가 그랬고 토니 토니 크로스가 크로스가 그러니까 사실상 사비 알론소랑 뭐 좀 약간
바꾼 느낌?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도치킨 나갔고 샤키리 임대로 빠졌고. 네, 그리고 반바이텐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포메이션은 요거라고 보기 어렵다. 네. 혼용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즌에 이제 가장 좀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것은 스쿼드에 람이 없습니다. 람이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리그 12라운드부터 24라운드까지 못 나왔어요. 많이 못 나왔어. 이 정도면 거의 뭐 시즌 반절 정도 날린 거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베르나트가 굉장히 잘해줬고 하피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이제 상당히 좀 람이 없는 빈자리에도 그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대시할 선수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펩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좋고 축구적인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람도 그렇고 알라바도 그렇고 활용도를 본인들이 막 이게 되게 많이 여러 가지를 해보았던 네. 타이밍이니까 이 시즌 보면 뭐 알라바가 막 그 뭐 풀백 왔다가 막 미드필더 올라갔다가 맞아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밀러도 뭐 측면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왔다가 이게 계속 바뀌니까 뭐 어찌됐건 이때는 이제 로벤이 그래도 조금 이제 출전 시간을 늘려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괴체 역시도 상당히 많은 경기를 뛰었었던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뭐 냉정히 얘기해서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리그 우승은 사실 바이언 팬들 입장에서 특히나 하인캐스를 겪으면서 야 리그 우승은 깔고 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때도 챔피언스리그 4강에 머물렀고 이 포칼에서는 또 다시 4강에 머무르게 되면서 전 시즌보다 이게 냉정히 얘기했을 때 성적이 떨어진 안 좋아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다를 데려왔고요. 네. 그래서 다음 시즌인데 이제 더코, 네. 키미히, 그리고 코망 코망. 그리고 울라이도 데려왔고 이 샤키리나 뭐 슈슈가 이제 맨유로 갔죠. 그리고 단테라든지 레이나라든지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안 쓰는 선수들을 처분한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쿼드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로베리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가기 시작을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네, 나이도 있고. 근데 이제 더글라스 코스타와 킹슬리 코망 물론 이제 이 두 선수가 로베리만큼의 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전혀 안 되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되게 센세이션한 감이 또 있어요. 왜냐면 둘 다 빠르고 그렇죠. 직선적이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되게 패턴 플레이어예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들이 통하는 날과 안 통하는 날의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는 코망보다는 그래도 지금 더코는 꽤 괜찮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로벤도 패턴 플레이예요. 근데 그걸 못 막아서 못 그게 막지. 문제지. 네. 그러니까 저는 로벤이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역시 더블은에스나 챔스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막 그 뭐 요 시즌뿐만이 아니라 챔스에서 굴욕적인 패배들이 좀 있었죠. 아,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한테 네. 좀 대패했다거나 그런 케이스들은 바이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존심 상하는 네. 이런 부분이었죠. 그리고 이 시즌에 제일 이목을 끌었었던 경기는 6라운드 볼프스부르크전 레반도프스키의 전설의 9분 5골. 과르가즘. 네, 그게 이제 이 경기입니다. 그 과르디올라 약간 이거 예, 했던 느끼는 표정. 네, 그 시즌이었고요. 여기서 과르디올라는 팀을 떠났습니다. 네. 3년 계약하고 만료돼서 그냥 맨시티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보다는 본인이 막 이게 좀 집중적으로 빡 하고 옮기고 네.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안 감독이 오죠. 네. 이 가장 제가 지금 생각해도 좀 이해가지 않는 영입. 헤나토 산체스. 헤나토 산체스. 그러니까 반짝이죠, 사실. 헤나토 산체스는. 그리고 전설의 민돌. 네, 민돌. 메스가 메스. 맞죠. 네. 이제 괴체가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갔고요. 그죠? 나에게 야유를 하는 팬 진정한 팬 아니야. 그거 우리가 명언에서 다루지 않았었나? 전설 아니냐 진짜. 네, 네. 와, 솔직히 말해서 홈메스 이야기는 뭐 저희가 이미 뭐 다른 바가 있어서 더 얘기되지 않겠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축구 존나 잘하잖아요. 잘하죠. 존나 잘하는데 이상한 애시야. 아니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도르트문트에 있다가 뭐 어디 리버풀에 갔어. 그랬다가 다시 도르트문트에 왔어. 근데 뭐 또 리버풀에 가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뭐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라이벌 팀이잖아요. 데오 클라시코. 네.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제 안첼로티도 사실 4-3-3도 썼었고 4-3-2-1도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3-1도 사용을 했습니다. 로벤도 그렇고 이제 리베리의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든 게 뭐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하비 마르티네스가 저 시즌에 센터백으로 출전한 경기가 꽤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첼로티의 바이어는 약간 원하는 대로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있었죠. 네,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잡음이 좀 삐져나오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덕후가 위치한 쪽 좌측 지역은 이제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 감독의 그래도 가장 큰 업적은 알칸타라, 사비 알론소, 이 비달 이 세 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굉장히 잘 가져갔었던 거. 물론 출전 시간 때문에 밀러가 저기에 있긴 하지만. 네. 자, 리그는 뭐 우승을 합니다. 근데 포칼에서 또 우승을 하지 못하고. 네. 챔피언스 리그는 8강. 네. 이런 거는 이제 바이언 팬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성적. 네. 그러나
다시 한번 네, 또 우리 영감님이 네.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도 굉장히 박수 받으면서 잘 떠났는데 이제 구원 투수로 또 오게 됐죠.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바이언 쪽에서도 선생님 네, 오셔야 됩니다. 네, 한 번만 와주셔야 오셔야 되겠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바이에른 뮌헨 축구 레전드들이 즐비하고 정말 축잘잘들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 가장 축구를 못하는 선수. 톨리소. 네. 네. 솔직히 말해서 리카 에르난데스 이전에 클럽 레코드인데 맞아요. 지금 바이언의 클럽 레코드 다 솔직히 말해서 리카 에르난데스 제값 절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도 많았고. 솔직히 개망이죠. 저는 솔직히 리카 데려갈 때부터 네. 데려갈 수 있어요. 데려갈 수 있는데 2급 아닌데? 아니 2급이 아니라 이 가격을 주고 데려간다고? 어. 왜냐면 걔는 항상 부상의 위험이 있는 있어요. 선수였거든요. 뭐 어찌됐건 그래서 톨리소가 이제 약간 선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코망이 이제 완전 뮌헨 선수가 됐습니다. 여기 그리고 쥐엘라에 바그너 그리고 하메스가 임대로 팀에 합류하게 됐고요. 그나브리 그리고 세바스티안 루디까지 영입을 한 뮌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은퇴를 하죠. 알론소와 람. 저는 뭐 알론소도 알론소지만 람의 은퇴는 전설이 하나 이제 은퇴를 한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시즌, 시즌 하메스가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리베리가 여전히 시간이 이제 상당히 적고 알칸타라 역시도 상당히 뭐 이제 뭐 부상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찌됐건 출전 시간 받지 못하면서 이 중원에서 생각보다 톨리소가 많이 나왔었던 시즌이에요. 자, 결론은 리그 들었고 네. 포칼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4강. 사실 하인케스는 어쨌건 시즌 초에 뭐 부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도 부임해서 팀을 이 정도로 이끌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지.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부상자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좀 반복이 맞아요. 되는 느낌의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챔스 4강 저 결국 레알 마드리드한테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경기인데 그 약간의 잡음도 있긴 했었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그 해 우승팀이니까 저는 그때 타이밍에 레알이 아니라 바이언이 올라갔어도 그 팀이 우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은 그 해는 준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기는 팀이 결국 그러니까, 우승을 두 팀의 승자가 우승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중대장님. 네, 전 시즌이죠. 예. 알폰소 데이비스, 이 밴쿠버에서 이런 진주를 또 캐서 데려왔고 고레치카가 샬케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처분한 자원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바치 감독의 좀 이제 플랜을 볼 수 있는 뭐 비달, 코스타, 뭐 루디 다 이제 내보냈고요. 자, 이때도 알칸타라, 고레츠카, 밀러가 이제 나오는 시간 상당히 많았고 이제 고레츠카는 조금 무슨 약간 트레이닝 킷인가요? 아니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죠. 네, 저런 약간 여기 싹 밀고 이게 머리가 살짝 뽀글뽀글한 입장에서도 저 정도 생긴 거면 저거는 좀 약간 그 로이스 컷 있죠. 이런 거 하면은 진짜 그렇죠. 얼굴 잘생겼을 상이죠. 저 머리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형철이 한번 시켜보죠. 아이고. 왜 그러냐? 에이. 왜 형철이를 시험에 들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를 한다면 예전에 캐비넷 TV 나오셨던데. 아 예. 예. 뭐 아세요? 캐비넷 TV? 캐비넷 같은 남자. 네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네, 그나브리가 추가가 됐고 키미가 오른쪽에 3,000분을 넘게 뛰었습니다. 노이어보다 더 많이 뛰었어요. 쟤는 저기 있어야 돼. 네, 괜히 미드필드 하지 말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람 정도 돼야. 그래. 네. 아니 키미도 존나 대단한 선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나아.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독일 내에서는 이제 키미를 남의 이제 후계자다. 직통이라고 보는 그렇죠. 시선이 좀 있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뭐 체구동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포지션이나 실력적으로나 충분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중앙 미드필더는 또 다른 종류의 문제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레반도프스키 여전히 잘 뛰고 있고요. 자, 더블을 했어요. 사실 이 시즌에 비판을 되게 많이 받긴 했는데 이 코바치의 축구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뮌헨에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신흥 감독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력적인 부분에서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팀장하게 안 됐어. 그러니까 인터뷰도 좀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괜히 그 중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인 게 아니라는 계속 이제 느낌이 뭐 있죠. 중대장 실망했다. 계속 뭐 그런 느낌. 실망했다 때문에 중대장이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지 플레크가 임시 감독이 됐다가 뭐 지금 이제 정식 감독으로 완전히 선임이 됐고요. 근데 이때 돈을 많이 썼어요. 일단 리카를 클럽 레코드로 데려온 것 자체가 뮌헨이 사실 그렇게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르는 클럽이 지금까지 또 아니었다 보니까 좀 신선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영입이긴 했죠. 그리고 빠바르는 진작에 영입은 확정되는데 이제 이때 합류가 된 거고 퀴상스는 이제 멘신글라드바 팬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죠. 존나 진상구레다 나갔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쿠티뉴, 페리시치, 오드리오 솔라를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뭐 사실
오드리오솔라는 뭐 미넨 와서도 못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후멜스가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로 이제 리베리가 왔고 로벤이 축구사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피냐도 이제 플라멩고. 그렇죠. 네. 자, 요건 이제 시즌 중반인데 요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새로운 시즌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저는 아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바이언이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바이언이 지금 현 시점에서 왜냐면 기세가 물론 이 중간에 한번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중단 직전에 미친 듯한 상승세였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중단된 게 바이언 입장에 좀 좋은 건 뭐냐면 레비가 부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미넨 왼쪽 라인 보면은 그 현 시점 제일 핫한 저는 좌측이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나브리와 데이비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올 시즌에 맨시티가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맨시티랑 미넨이 또 붙는 그림을 그것도 재밌을 수 좀 있죠. 되게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리그 1위 진행 중. 중이고 챔스도 역시 진행 중. 네, 1차전에서 첼시를 3대0으로 이긴 상태고요. 포칼 역시도 4강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이렇게 10년 동안 바이언의 요 상황을 체크를 해봤고요. 요것만 쭉 보시면서 주말에 있을 바이언 우니온 베를린이라는 네. 경기랍니다. 그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